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유냉스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Yunings, a travel content creator. 오늘은 삿포로 여행 4박 5일 추천 코스와 한겨울 성수기일 때 2명이 다녀온 여행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다가오는 겨울 삿포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Today, I'd like to share the best Sapporo travel initially and the total cost of two people during winter peak season. 저는 2024년 12월 중순에 다녀왔는데 눈꽃 축제 기간인 2월처럼 극성수기는 아니어도 성수기에 다녀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물, 기념품 포함 최종 비용은 286만 원이고요.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한 것들 빼고 순수하게 저희가 먹은 간식 정도만 포함한 비용은 약 27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여행에서는 쇼핑을 아예 안 했고요. 먹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바로 항공권이었어요. 무려 전체 여행 경비의 40%에 달했는데 이때가 성수기라 저가항공인 제주항공을 이용했는데도 2인 왕복 비행기 값이 112만 6,200원이었습니다. 1인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56만 원이죠. 참고로 인천공항에서 신치토세 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2시간 40분 정도였는데요. 인천에서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로 가는 비행시간이 약 6시간인 걸 고려하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가격이 꽤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숙소를 조금 저렴한 곳으로 예약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삿포로역, 오도리역 바로 앞은 아니지만 한두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호스이 스스키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엔드룸 호텔로 잡았습니다. 방은 진짜 작았지만 수압도 괜찮고 깨끗했어요. 여기 가격은 4박에 31만 9천 원이었습니다. 여러 숙박 앱에서 비교해보고 제일 저렴한 곳에서 예약했어요. 사실 도심지 중앙에도 가성비 괜찮은 숙소가 많은데 저희는 예약을 조금 촉박하게 해서 이미 가성비가 괜찮은 숙소는 다 예약 마감이었고요. 그냥 평소에 한 2-30만 원 정도 하는 숙소는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확 뛰어가지고 약간 외곽에 있는 가성비 좋은 숙소로 잡았어요. 그래서 삿포로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한 게 바로 무선 공유기 에그였어요. 보통 이심이나 유심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여행 전에 막 이사하고 짐 옮기고 하느라 너무 바빠서 도저히 뭐 미리 주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행 떠나기 직전에 급하게 주문해서 공항에서 에그 받아서 둘이서 같이 사용했어요. 혹시나 꺼질까봐 2개 빌려서 33,000원을 냈는데 빌리고 보니까 1개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심이 가성비가 진짜 괜찮아서 아마 다음에 가면 저는 이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도 2인 약 17,000원에 가입했어요. 저희는 여행 갈 때마다 꼭 여행자 보험은 가입합니다. 이렇게 여행 전에 사용한 비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벌써 약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4박 5일 여행 추천 코스와 함께 구체적으로 여행지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1일차, 저는 공항 도착했을 때부터 여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천공항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점심 비행기라 인천공항에서 밥을 먹고 가려고 빨리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출국 심사가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면세점 구경은커녕 식당 갈 시간도 없어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삼성 마일리지 카드로 커피 한 잔은 공짜로 마셨고요. 크라상에서 샌드위치 1개, 던킨도너츠에서 도너츠 2개 사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약 2시간 40분의 비행을 마치고 나오면 이렇게 도라에몽이 반겨주는데요. 이 친구를 뒤로 하고 쭉 걸으면 쇼핑몰이 나와요. 신치토세 공항 쇼핑몰에는 각종 기념품 판매점은 물론 다양한 식당도 많아서 공항에 도착한 날 혹은 출발한 날 식사하기 좋습니다. 점심을 간단하게 먹은 저희도 내리자마자 바로 이치겐으로 가서 배부르게 라멘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속옷이랑 양말 간단하게 구매하고 버스를 타고 삿포로 도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참고로 버스를 꽉 채우지 않아서 몇 대 보내고 탔는데요.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여기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버스에 내려서는 캐리어 끌고 바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체크인도 하고 짐도 내려놓고 나와서 야식 먹으려고요. 엔드룸 호텔은 작지만 라멘도 무료이고 건식 사우나도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호텔이었어요. 저희는 바로 나와서 도심지 구경도 하고 야식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저희는 야키토리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말이고 금요일 저녁이라 다 만석에다가 빈자리도 예약석이더라고요. 8번 연속 거절당한 끝에 겨우겨우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거리에서 2시간 이상 헤매서 너무 춥고 배고파서 이것저것 시켜 먹었더니 저녁값이 꽤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여행에서 편의점을 패스할 순 없죠. 호텔에 물이 없어서 물도 사고 간단한 간식도 샀습니다. 2일차, 그리고 이튿날 아침 저희는 조식을 신청하지 않아서 니조 시장에서 아점을 먹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니조 시장까지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모든 카이센동 식당에 다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일단 번호표 받고 길거리 음식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조개꼬치 한 개 600엔이라 비쌌는데 배고프니까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 점심을 먹었습니다. 니조 시장에 카이센동 맛집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그냥 적당히 맛있어 보이는 돈베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 1위, 2위를 시켜 먹었고 가격은 5,760엔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 웨이팅하면서 봤던 유바리 멜론 한 조각을 사 먹었어요. 이것도 좀 비싸긴 했지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배부르니까 도심지로 좀 걸어가 볼게요.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TV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진 않고 2층에 있는 기념품샵 구경하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좀 둘러보고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쉬다가 버스를 타고 삿포로 여행 필수 코스인 삿포로 맥주 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입구가 너무 예쁘니까 꼭 사진 찍어두세요.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이고 삿포로 맥주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글로 된 설명서도 있었어요. 다만 1층에서 진행하는 시음은 유료였습니다. 보통 3가지 맥주를 한 번에 먹어볼 수 있는 플래터를 많이 시키는데 저는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한 잔만 시켰고요. 남자친구는 플래터를 시켜서 저와 좀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치즈도 시켰어요. 홋카이도가 원래 낙농업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여기 가시면 치즈도 같이 시켜서 안주로 먹어보세요. 그리고 기념품 샵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선물용으로 맥주 젤리가 들어있는 초콜릿도 샀습니다. 여기 다양한 기념품이 많으니까 맥주박물관 가시면 기념품 샵 꼭 들려서 둘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삿포로 대표 음식인 징기스칸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도심에서 먹기로 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삿포로 도심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야키토리 집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징기스칸 집으로 가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었지만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주문하기 편했습니다. 참고로 삿포로는 영어가 진짜 안 통해서 메뉴 주문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번역기를 써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맛은 우리가 아는 맛으로 좀 평범했습니다. 1인분 양이 많진 않아서 더 시키고 좀 많이 먹었더니 8,750엔이 나왔어요. 배부르니까 소화도 시킬 겸 도심 구경도 하고 쇼핑몰도 가고 메가 돈키호테도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한번 가봤어요. 사실 마감 시간에 가면 세일하는 식품류가 많다길래 야식용으로 살 게 있나 싶어서 갔는데 웬만한 건 거의 다 나가서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할인하는 음식을 사야겠다고 계획을 잡은 건 좀 실수였어요. 그래서 그냥 스텔라 플레이스 지하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서 파르페랑 팬케이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진짜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호텔까지 약 40분 동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또 편의점을 안 들릴 순 없죠. 로손 편의점 들려서 자지 푸딩이랑 계란 샌드위치 등 아침에 먹을 음식이랑 간식을 좀 샀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배불렀는데 또 호텔에서 무료로 주는 라멘을 놓칠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가 먹자고 하길래 호텔 서비스 라멘까지 먹고 방에 갔어요. 3일차, 대망의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미리 예약해둔 BA 투어를 가는 날이에요. BA 투어는 1인 약 12만원 정도였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투어 출발 시간에 맞춰서 일찍 가야 됐기 때문에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BA 투어가 삿포로역 북측 광장에서 출발해 도착했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BA 투어 가는 분들은 꼭 일찍 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가 시간 맞춰서 가긴 했는데 엄청 일찍 간 건 아니라서 버스에 여유 좌석이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맨 뒷자리에 붙어서 앉긴 했지만 잘못하면 아예 떨어져 앉을 뻔했습니다. 참고로 버스 자리는 처음 앉은 자리 그대로 끝까지 고정입니다. 용길을 뚫고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화장실도 가고 유명한 슈크림빵이랑 요구르트 사서 나눠 먹었어요. 눈이 한가득 내린 절경을 구경하는 사이 어느새 BA 마을에 도착해 점심을 먹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그 사이 밥도 먹고 BA 마을도 구경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도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기대했던 나홀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유지라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고요. 버스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약 30분 정도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가이드님께서 한 팀 한 팀 다 촬영도 해주시고 저희도 서로 찍어주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겨울이 아닌 봄, 여름, 가을에 엄청난 꽃밭을 볼 수 있어서 유명한 사계치의 언덕에 갔는데요. 비록 꽃밭은 볼 수 없었지만 여기서 눈썰매를 탈 수 있었어요. 눈썰매 비용은 투어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추가 지불했습니다. 플라스틱 썰매로 작은 언덕을 내려가는 거라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좀 실망이
신청했는데요. 한번 타고 나니 재밌어서 또 타고 한 4번은 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가이드님이 사진을 아주 잘 찍어주셔서 인생샷 남겼습니다. 그리고 매점에서 옥수수도 사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 코스는 거의 바로 옆에 있는 탁식만 갤러리였는데요. 여기서 비 사진도 보고 밖에 있는 자작나무 길도 봤습니다. 그 다음 코스는 투어의 마지막, 바로 흰수염 폭포였는데요. 여기는 사실 워낙 볼 게 많지 않아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화산 활동으로 생긴 지하수가 바위 틈새를 통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모습이 마치 하얀 수염을 닮아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폭포가 사계절 내내 얼지 않고 흐르는 폭포라 겨울철에는 이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버리는 수빙 현상이 발생해 이런 절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는 꼭 겨울에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투어를 마치고 삿포로 시내로 이동해 볼게요. 도착지는 출발지와 동일한 삿포로역 북측광장이었어요. 삿포로로 향하는 길에 가이드님께서 식당을 예약해 주셔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삿포로역 지하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지하 통로를 통해 아피아 쇼핑몰 지하에 있는 칼디에 가서 선물용 잼도 하나 샀고요. 내려오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컵도 봤는데 홋카이도랑 일본 컵만 있고 삿포로 컵은 없길래 과감히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통로로 쭉쭉 내려오다가 메가 돈키호테에 들러 간식을 좀 샀어요. 근데 여기 택시 리펀 줄이 진짜 너무 길어서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뭘 많이 사지 않아서 택시 리펀 그냥 포기하고 1층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븐일레븐에 들러서 푸딩이랑 맥주 등을 사고 숙소에 돌아갔습니다. 일본도 편의점마다 간식이 다 달라서 로손,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등 골고루 다 가보는 게 좋더라고요. 4일차, 오늘은 삿포로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오타루로 가는 날입니다. 어제 빡세게 움직였으니 약간 늦게 일어나서 약 11시쯤 삿포로역에 가서 JR 열차 표를 끊고 오타루로 이동했어요. 오타루는 한 거리에 다양한 식당, 카페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나미 오타루역에 내려서 오르골당, 르타오, 여러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보며 가다가 오타루 운하까지 보고 돌아올 때는 오타루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 됩니다. 저희도 역시 미나미 오타루역에 내려서 수많은 관광객과 함께 메인거리로 이동했고 뭐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라멘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어딜 가든 사람이 많아 웨이팅은 필수예요. 오타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오타루는 만화 미스터 초밥왕의 주인공 쇼타의 고향이고요. 항구도시라 신선한 해산물 공급이 가능해 초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급 초밥집도 정말 많은데 저희는 1일차 때 웨이팅에 너무 질려버려서 그냥 메인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녹차 아이스크림도 먹고 르타오 본점 2층 카페에서 케이크랑 차도 마시고 한 번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개미지옥 오르골당에서 오르골 구경도 하고 선물용 소장용 오르골도 샀어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5시라 어두워지더라고요. 오타루에 있는 상점들은 대부분 일찍 닫아서 이때부터는 정말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선물용 파운드 케이크도 사고 카마이 어묵 공장에서 어묵도 먹고 오타루 운하도 구경하고 어느새 오타루역에 도착했어요. 저녁까지 오타루에서 먹으면 괜히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질까봐 마음 편하게 삿포로 시내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스프 카레. 그나마 줄이 덜한 가라쿠 시타테점에 가서 맛있는 스프 카레를 먹었어요. 여러분, 스프 카레 드실 때는 꼭 브로콜리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너무 배가 불렀지만 이제 내일이면 여행이 끝나기 때문에 여행지에서의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야키토리 집을 재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자리가 많지 않아 몇 번 실패한 끝에 다행히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사케를 넘치게 따라주는 모리모리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환대의 표현으로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문화래요. 그리고 오늘은 돌아가는 길에 패밀리마트에 들려서 커스터드 푸딩과 초코슈를 사봤어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편의점 간식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정리해볼게요. 5일차,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행기가 오후 3시쯤이라 점심쯤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삿포로역 인근에 일찍 여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아주 세련된 카페에 갔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다 핸드드립이 많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기서 여유롭게 한잔하고 바로 기차표를 끊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쇼핑몰에서 르타오 케이크도 사고 간식도 사고 체크인하러 이동했어요. 이때 네이버페이에서 유니온페이로 결제하면 1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해서 르타오 케이크도 할인받아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기념품 좀 사고 짐 붙이고 점심을 먹고 비행기를 타는 게 목표였는데요. 저희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삿포로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노선은 온라인 체크인이 안 되고 현장 체크인만 가능한데 카운터를 2시간 전에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이 수화함을 붙이는 줄이 너무 길어서 3, 40분 기다리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애매했어요. 출국 심사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출국 심사 줄도 너무 길어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공항에 일찍 도착했는데 여유 시간이 없더라고요. 공항 면세점 둘러볼 시간도 별로 없어서 한 20분, 30분 만에 필요한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호다다 샀고요. 바로 비행기 탔습니다. 제주항공이 저가항공이라 그런 건지 또 바로 비행기를 못 타고 셔틀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타야 돼서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삿포로 여행을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 동안 삿포로 시내도 구경하고 음식도 많이 먹고 근교에 있는 오타루랑 비에이까지 알차게 둘러봐서 꽤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어요. 삿포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를 다시 리뷰해보자면 항공권 112만 6,200원, 식비 52만원, 숙박비 31만 9천원, BA 투어 24만원, 카페 간식 비용 19만 4천원, 선물 16만 2천원, 쇼핑 15만 4,800원, 교통비 95,000원, 통신비 33,000원, 여행자 보험 17,000원 정도. 이렇게 총 286만 3,885원이 들었고요. 여기서 선물 비용을 빼면 약 270만원입니다. 1인 비용으로 계산하면 135만원 정도네요. 단 이 비용은 여자 1명, 남자 1명이 가서 식당이랑 이자카야에서 배부르게 먹고 술도 꽤 마신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 2명이 가서 술도 별로 안 마시고 2차로 이자카야보다는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한 1인당 120만원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조금 더 싸게 사면 더 줄일 수도 있고요.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현금으로 3만엔 가져갔고요. 트래블 월렛으로는 약 5만 3천엔 사용했고 그 외 나머지는 한국에서 미리 카드로 결제하거나 네이버페이에서 유니온페이로 결제 또는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삿포로에는 아직도 현금밖에 안 받는 곳이 꽤 있어서 저희처럼 한 3만엔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4박 5일 삿포로 여행 추천 코스와 여행 경비를 리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행 브이로그가 궁금하시다면 삿포로 여행 영상 몰아보기나 삿포로 여행 브이로그 1편에서 4편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삿포로 여행 정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